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일본의 여러 가지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화창합니다. 아침에는 좀 추웠어요. 추웠는데 낮에는 상당히 화창한 날씨가 됐고요. 사쿠라도 활짝 피어서 아직 사쿠라를 볼 수 있네요. 지금 4월 7일인가요? 그런데도 사쿠라는 아직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아주 이번 주에는 이제 좀 사쿠라가 좀 꽃잎이 많이 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의 젊은이들이 지금 왜 가난하고 밥도 잘 못 먹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한번 조사해 보았는데요. 일본 청소년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느냐 하면은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커다란 사회적인 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언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는지는 아직 앞이 보이지 않고요. 뭐 지금 이란과 미국과 이란이 전쟁으로서 뭐 일본 청소년들 밥을 못 먹는다 뭐 이런 데까지 신경을 쓸 그런 겨를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일본 청소년이 10대, 20대 젊은 층이 가난 상대적인 빈곤에 허덕이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25년에서 26년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한 내용인데요. 절대적인 빈곤, 굶주림 등이 아니라 밥은 못 먹는다기보다도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생활이 어려운 상대적인 빈곤을 의미합니다. 일본 전체의 상대적 빈곤은 약 15% 수준이며 청소년, 젊은 층에서 비정규직 확대와 경제의 불안정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고용, 파트타임, 계약직, 알바의 급증으로써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에 일본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정규직 대신에 비정규직을 늘렸습니다. 15에서 24세 청소년 중에 비정규직 비율이 50%를 넘고 특히 여성에게 더 많습니다. 뭐 절반이 비정규직이니 뭐 상당한 숫자죠. 이 숫자는 청소년 중에서. 결과적으로 월 수입이 적어서 월세나 식비조차 빠듯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뭐 올해 여기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과 같이 원룸에서 공유주택이 사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도쿄에서 흔한 광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받는 월급은 적으니까 조금의 한 푼이라도 아껴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여러 사람이 한 번에 살던가 조금 방이 안 조그만 이런 정말 요조항이라고 그래서 4평밖에 안 되는 이런 좁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있죠. 이런 데는요 목욕탕이나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부모 세대의 빈곤의 대물림과 교육의 격차, 빈곤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은 학원, 과외 등 사교육을 제대로 받기 어려울 대학 진학률이 낮습니다. 뭐 돈이 없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돈이 없다 보니까 자제들이 죄송합니다. 대학을 간다고 하더라도 학비를 내지 못하니까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죠. 그러나 취직을 했다 해서 많은 돈을 받는 게 아니고요. 뭐 얼마도 안 되죠. 저학력, 저임금, 비정규직, 다시 빈곤이라는 빈곤의 세대 간 연쇄가 발생합니다. 물가의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식료품 생활비가 오르는데 임금 상승이 따라가지 못하게 상당히 힘든 원인 중에 하나이고요. 이렇게 지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돈이 안 들어있네요. 뭐 100원, 10원짜리, 1원짜리도 안 들어있어요. 최근 물가 상승과 실질 소득이 감소해서 2020년대 들어서 식료품,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는데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층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약 60%의 가구 생활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며 젊은 층은 부모에게도 의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 청년이지만은 어른이니까 부모한테 의지하는 건 뭐 이거 없죠. 자립해야 되는데 자립하지 못하는 거예요. 월급이 너무 적으니까. 방세는 뭐 계속 올라가다시피 하고 여기에 방세 내다 보면 몇 푼 안 남죠. 교통비도 써야 되고. 그리고 기타 요인으로 또 한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니사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거죠. 일본에서 정부에서 많이 펼치고 있는 건데 젊은이들이 연금이 얼마 안 되니까 노인이 되면 나이가 많으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저축을 해라 하는 의미가 큰데요. 이걸 돈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람들도 회사를 다니면서도 월급 중에서 절반 정도를 니사라고 하는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은 있는데 투자를 하니까 자기가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있죠. 나이가 먹으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지금부터 젊을 때부터 저금을 해야 되는데 돈을 늘려야 되죠. 그러니까 돈을 늘린다는 한 방법으로서 니사라는 주식 투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하다 보니까 자기가 남는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은 있어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또한 비정규직은 또 월급이 싸서 또 시달리고 있고 밥도 못 먹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게 큰 사회적인 악 영향으로 끼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무슨 정책이나 이런 걸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네, 요약으로 구조적인 문제나 플러스 최근 경제 압박, 뭐 하루가 멀다시피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또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거기 신경 쓰다 보니까 뭐 회사 비정규직에 대해서 신경이 가질 못하죠. 예, 그러니까 어려운데 뭐 산중으로서 어렵고 밥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최근에 들어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비정규직 확대와 교육, 소득, 격차, 물가 상승이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청소년 빈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등학교 무상화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 효과가 충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큰 원인으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비정규직, 파트타임, 계약직, 파견직, 알바 등 대규모 증가는 누가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1990년대 버블 경제가 붕괴 이후 기업과 정부가 함께 선택한 구조적 대응의 결과입니다. 누가 만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은 주요 책임, 주체와 이유를 명확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1991년 버블 경제 붕괴로서 장기 불황,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이라고 그러죠. 뭐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참 힘이 들었어요. 시간은 길어지지, 월급은 그냥 1시간당 그 수당은 작지, 뭐 12시간, 13시간 해야 겨우 정규직이 아닌 사원이 30만 원, 우리나라 돈 300만 원 정도 받죠. 이건데 시간이 너무 길어요. 뭐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피곤한 몸을 끌고 와서 다시 또 내일 또 가면 또 긴 시간을 하고 월급은 작고 하니까. 그러나 그거라도 해야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전기세라도 내고 밥을 먹고 있을 수 있으니까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된다는 것. 예.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참 오랜 도록 지속되고 지금까지 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1980년대 일본 경제는 땅값, 주식 폭등, 버블이 과열되었으나 1991년부터 붕괴했습니다. 기업들은 막대한 부채와 수요 감소로 비용 절감이 급선무가 되었고 정규직은 종신고용 플러스 연금 서열로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대폭 줄이고 정규직으로 보호하면서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기업도 살기 위해서는 가장 타겟이 되는 것은 사원들이에요. 사원들의 월급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사원을 뽑기보다는 비정규직을 언제 모가지를 자라도 괜찮으니까 비정규직을 쓰는 겁니다, 기업이. 그리고 정부도 또 그거를 할 수 있는 정책을 밀어줬어요. 그때 1990년에 버블이 붕괴되고 그 이후로부터. 그 다음부터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게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과로서 1990년대 비정규직 비율이 급증했고요. 1980년대 20% 미만이었던 게 2020년대 37에서 40% 수준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줄여야 되는데 확대가 되었고요. 기업은 정규직을 사원을 그러니까 채용을 해서 월급을 많이 줘야 그 사회의 그 뭐랄까 그 사람의 그 몸에 피가 흐르듯이 순환하듯이 돌고 돌아서,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받으면 거기서 먹고 또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이래 해야 기업이 필요한 물건을 또 계속 생산할 수 있는데 월급을 줄여버렸으니까 그 역효과를 내는 거죠. 기업만 그 당시에 넘어가지 않고 도살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위해서 그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만 그게 거꾸로 나라가 망하는 정책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사실 지금으로 알고 보면은. 그러니 지금까지 그것이 계속되고, 그러니까 어렵다 하더라도 기업은 삽니다. 기업은 뭐 저금하는 게 예금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서 일하는 사원이나 비정규직은 싸요. 또 시간도 길고 그나마. 그러니 이게 뭐 사회가 정당하게 순환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고 더군다나 요즘같이 중동 전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가 고정돼 있으면 다행이지만 물가가 계속 뛰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내일 또 뭐가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중동권은 서민만 죽고 그 가운데서도 청소년들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먹고 싶은 것도 잘 못 먹고 뭐 삼식을 잘 못 먹죠. 그러니까 하루에 2번만 밥을 먹고 한 끼니는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버티는 것이죠. 그렇게 했다 보니까 사람이 살아갈 재주가 없어요. 이렇게 사진도 나왔습니다. 조금 방에서 연로한 사람이네요. 딱 식탁에 살아야고 하나에 한 음식만 준비해놓고 그렇게 먹는 이런 그 이미지 사진입니다만 사실 이런 게 많아요 지금도. 그리고 청소년들도 뭐 식당에 가면 혼자 이렇게 고독하게 혼자서 조그맣게 하나 주문을 해서 먹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뭐 지금도 사회 여기저기서 보는 일이고요. 이분은 라면을 먹고 있냐? 라면 먹으면 좋은 음식 많이 먹는 거죠. 라면도 못 먹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고독하게 조금 밥 하나 시켜놓고 반찬 하나 시켜놓고 먹는 것이 이제 그런 사람들의 생활고입니다만은 이렇게 조금 뛴 사람은 라면 먹지 라면들 잘 못 먹죠. 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많이 있고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글로벌화의 경쟁 심화, 중국 등 신흥국의 부상으로 일본 기업이 가격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인건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산업 구조 변화, 제조업, 서비스 중심으로 이동했고 서비스업은 단시간 불규칙 노동이 많습니다. 인구 사회 변화,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하지만 기업은 여전히 저비용 노동을 선호합니다. 정규직 보호제도가 역설, 해고가 어려우니 기업이 새로운 사람은 비정규직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해고하지 못하니까 비정규직, 그러니까 비정규직 뽑는 건 당연하죠. 언제나 일을 해고할 수 있으니까 비정규직을 많이 선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금하는 확률이 많고요. 거꾸로 그 밑에서 일하는 우리 국민들, 서민들은 어렵죠. 점점 어렵고 해결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비정규직이나 사원이 됐던거나 정규직이나 일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일만 많이 살아봐서 알고 있지만은 일은 많아요. 일은 많은데 파트타임이라고 그래서 그거 뭐 한 7, 8시간 해봐야 얼마 됩니까? 그것도 뭐 일주일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 우리나라 100만 원 벌기가 힘들어요. 일은 많습니다. 네. 여기저기 들어가면 뭐 이라시아이마세 뭐 일은 많습니다. 네, 뽑아주고 많습니다. 그러나 월급이 적으니까 살아갈 수가 없고요. 먹는 거는커녕 또 집이 있어야 원룸이라도 집이 있어야 살아가죠. 근데 집이 없어요. 또 집이 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조그만 방에서 6조라 그래서 뭐 12평이나 뭐 이런 데서 두 사람 세 사람 같이 자야 되고 4조라 그래서 요조항이라 그래서 뭐 4평 정도 되는 데서는 혼자 자야 되고 4평 정도는 그 방의 그 크기가 작으니까 거기에 화장실도 없는 경우가 많고 목욕탕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도쿄 같은 데서는 목욕탕 집으로 가서 목욕을 해야 되고 화장실은 공중 화장실이나 이런 데를 가야 용건을 마칠 수가 있고 참 이거 불쌍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콤비니 같은 데서 싼 그 도시락을 사와서 먹거나 그리고 잠만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면 눈이 깨서 일어나면은 내일 또 그런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이게 계속 로테이션 들어가고 번복이 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뭐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건 뭐 누가 살인치러 죽는 게 아니고요. 참 힘이 드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는 뜻인데 이런 것들을 계속 1990년에서 버블이 붕괴되면서부터 그때 그 당시 제가 경험했습니다. 뭐 일본 수상이 고이즈미 수상이 있을 때 버블이 이렇게 깨지고 그러고 나서 비정규직 이걸 상당히 정부에서 밀어주는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게 잘못된 정책이에요. 거꾸로 월급을 많이 올렸어야 되는데 올리면은 기업은 죽는다가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기업도 사는 길입니다. 왜? 월급을 많이 받게 되면은 소비가 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 소비에 되는 물건을 기업이 만들어야 되니까 기업에서 잘 팔리게 되죠. 네. 그래서 월급을 올려야 되는데 거꾸로 월급을 기업이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해서 기업이 비정규직을 많이 모집해서 싼 가격으로 60% 그러니까 그 당시 한 20만 원 받는다 하면은 60, 70%이면은 비정규직 15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거로 생각합니다. 15만 원 갖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교통비 있지, 뭐 이런 보험 가끔 사회보험 내야지, 반값 내야지 하면은 먹는 게 별로 몇만 원도 안 남죠. 이걸로 어떻게 살고 또 소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기업은 살고 서민들만 죽어가고 있는. 근데 지금도 이런 것을 깨닫고 어떻게 새로운 정책이 나와서 좋게 이루어지면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의 일본 청소년들이 밥도 못 먹고 참 힘들고 어려운 이런 세상이 끊임없이 연속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최근 상황으로서는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2013년 일부 개선 시도를 했지만은 동일 노동과 동일 임금 추징 등이 됐지만 그러니까 비정규직하고 사원의 임금이 동일하게 한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비정규직 비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저임금 비정규직의 생활이 더 어려워졌고요. 정부는 최근 규제를 조금 강화하고 있지만 기업의 비용 절감과 관용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비정규직을 만든 주체는 기업 비용 절감 목적이고 정부의 법적으로 길을 열어준 형태입니다. 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버블 붕괴 후에 경제 시스템 전체가 선택한 구조적 변화의 산물입니다. 이럴수록 지금까지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뀌어지고 변화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사요나라.